걷기의 발견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의 종류가 다른 세 가지 글이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글은 걷기의 의미를 인문학적 입장에서 성찰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걷기라는 행위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걷기라는 행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문학적으로 드러냈다. 걷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를 느낄 수 있다. 걷기를 통해 마음의 풍경을 지나가며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생각할 수 있어. 떠오르는 생각을 성찰할 수 있다. 걷기는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를 통해 자기 마음을 여행하는 효과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글의 종류는 수필이고요. 외국인이 써놓은 거 번역해 놓은 거라서 그렇게 나는 진짜 매끄럽지 않아.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글 통틀어서 제일 번역 그지 같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잘 들어오지 않는다. 나한테.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서 걷기와 관련된 체험들 가운데 인상 깊었던 일을 말해보자라고 하면 저 요즘 너무 덥기 전에는 하루에 6km씩 1시간 한 20분, 10분에서 20분 거쳐서 이렇게 한 6km씩 걷거든. 우리 동네에 겁나 잘생긴 저기 뭐지? 브로콜리 아닌데 보더콜리인가? 양치기개? 진짜 잘생긴 개가 있어. 우와. 그냥 그렇다고요. 걸어서 곳까지. 육지가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바다고, 여기 걸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래요. 내가 걷는 길은 글의 종류 수필이라 그랬죠. 나 글쓴이 자신. 수필이니까 이 글은 고백적인 거겠지. 뭐에 대해서 고백합니까? 걷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고백적으로 표현해 줄 겁니다.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구불구불한 얼추 10km가 된다. 적어도 2시간은 걸어야 될 텐데. 나는 힘들었던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불안을 떨치려고. 휴식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걸었습니다. 걸으면 불안을 떨칠까 해서입니다. 걸은 이유 1번. 그 후로 나는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 일을 쉬기 위할 때도 있었고, 걷는 이유 2번.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3번. 내가 이 길을 걸은 이유 1, 2, 3. 생산지향적 문화, 현재.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금 과정을 중요시한다라고 사람들은 위로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결과 중심이잖아, 이 세상은.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대개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끊어.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멍 때리기 대회가 있는 거지. 쉬운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 하는 거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걷는 일이다. 여긴 빨간색 밑줄 긋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건 걷는 거다.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적 무의식적 리듬, 숨 쉬고 심장 뛰는 거에 가장 가까운 것이 보행이다. 보행에다가 동그라미 뭐라고? 무의식적 리듬.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에 가장 가까운 게 보행인 거다. 걸으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거든. 이렇게.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끊어.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그거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다. 그러니까 보행은 뭔가 하는 거면서 하지 않는 거야. 보행은 존재하면서 무언가 해내는 거야.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나 할까?
걷기 육체 노동이야. 근데 어떠한 육체 노동이야? 노동이면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 생각과 경험, 도착 요것만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어. 이렇게 보행의 결과물은.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었던 내가, 요 말은 중요해요. 나는 이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여기 괄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글쓴이는 걷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내가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1이고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걷기에 대해 얘기했죠. 걷기는 뭐래?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한 말 더 쓸까? 무의식적 리듬. 걷기는 무의식적 리듬. 특별한 뭔가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다. X. 다른 일의 수단이에요. 이런 것들. 걷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가지 글쓰니 걷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뭐 따로 표시할 건 없어요. 그냥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요약해 놓은 것뿐. 됐을까? 여기까지 문제될 내용 있나요? 난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글쓴이가 이 글을 걷게 된 이유는 사실은 세 가지였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해놨었죠. 불안을 떨치고 일을 쉬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일을 쉬기 위해서나 3번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억지로 세 가지로 좀 맞춰 놓았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단어는 이상적인 보행이겠네. 다음 페이지로 우리 넘어가 있죠?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단어는 이상적인 보행. 뭐라고?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된 상태. 밑줄.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 몸 1번, 마음 2번, 세상 3번, 1, 2, 3번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상태. 그게 이상적인 보행.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1, 2, 3.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몸, 마음, 세상을 뭐에다가 세 사람, 새 음표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했다. 비유했습니다. 위글에 쓰여진 내용 전개 방식 중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하면 비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지.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걷는 거 아니면 걷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우리의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가 있다. 이 말은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는다. 육체와 세상을 특별히 인식하지 않으면서 또 육체와 세상에 머물 수가 있다.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가 있다. 왜냐? 요거는 빨간색 체크해 놓고 외울 거예요. 걸을 때 생각에 빠지지 않으며 생각을 펼칠 수가 있다. 걷는 동안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생각에만 몰두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 진짜 생각만 하면 걸으면서 생각만 하면 어디엔가 꼬라 박아가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야 돼. 이렇게. 곧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는 보라색 루핀꽃이 보이지 않게 된 이유가 아직 때가 돼서 그러지 않은가? 벌써 때가 지나서인가? 확실치는 않지만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 하얀 냉이꽃이 자라고 있었다. 자신이 평소에 걸어다니는 주변 풍경에 대한 묘사.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 산비탈이 생각났다. 어머, 걸으면서 뭔가를 보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거지. 해마다 그 산비탈에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하얀 냉이꽃은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하얀 냉이꽃이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하얀 냉이꽃은 과거 혹은 내 기억 속에 있는 냉이꽃이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난다.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했고,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다. 그러면 요 정도로 정리할까? 하얀 냉이꽃 보면서 옛날 생각. 검은 나비들 보면서 옛날 생각. 그러면 얘네 둘이 묶어서 뭐라고 써놓으면 될까요?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이런 말 쓸 수가 있겠지. 뭐 하면서? 걸으면서. 아, 걸으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확인하면 되지.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다. 시간을 넘나든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기도 쉽고 현재에서 과거로 가기도 쉬워. 언제? 걸으면. 계획에서 미래, 추억으로 과거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또 관찰, 현재로 넘어오기도 하고, 걸으면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어요. 연속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맨 위에 보면 이상적인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된 세 사람, 세 음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음표는 뭔데? 음악에 쓰는 거지. 옆에 오른쪽 글쓴이가 보행을 화음을 들려주는 세 음표에 비유한 까닭은, 화음은 보통 세 개의 음이 겹쳐서 조화를 이룬다. 화음을 들려주는 세 음표는 이것을 의미하는데, 보행을 하면 몸과 마음과 세상이 조화를 이루어 화음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행을 화음이라고 표현했다. 보행하면 몸과 마음과 세상이 조화를 이룹니다. 왼쪽 다시 가죠.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두 번째. 이상적인 보행은 아까 이상적인 보행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 어구라 그랬죠?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입니다. 한편이 되어 있어 어느 정도로 불화 끝에 대화 시작한 세 사람처럼,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몸과 마음과 세상이 조화롭게 어울린 상태. 요거는 옆에 읽기 중 활동에도 있었으니까 빨간색 체크. 이상적인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조화를 이룬 상태.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에 머물 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숑숑숑숑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러게 진작 줄 걸 그랬네. 하여튼 센스가 조금 늦었어. 주는 게 어디야? 혼잣말이죠.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역시 빨간색 밑줄. 걷는 건 사실 리듬이에요. 일정하게 걷잖아. 생각의 리듬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행은 생각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행의 리듬이 생각의 리듬을 낳는 거면 보행이 생각을 낳는다도 되겠지. 풍경 속을 지나가는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에 메아리면서 자극제입니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에 메아리면서 자극제입니다. 풍경 속을 걸어가면 내가 본 걸 생각하게 되고 내 생각이 자극받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지.
걸으면서 보는 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걸으면서 보는 게 내 머릿속에 뭔가를 연상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고나 할까?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나 할까? 여기는 빨간색 체크.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 보행은 풍경을 지나가면서 밑줄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난다. 보행은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한다.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의 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내 마음속에 뭔가 떠오른다. 아, 그건 내 마음의 풍경이다.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까요?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괄호 그냥 생각하는 일은 어딘가를 지나는 일이다.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생각,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다. 둘이 같은 거지. 보행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보행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마음이 떠오르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내 발자국 어디로 갈지는 통제할 수 있어. 요렇게 끊어놓고 쓰여진 표현 내용 전개 방식 대조, 대구. 사실은 대조가 더 중요한 말이죠. 밑에 본문 세 번째, 풍경을 지날 때 생각의 리듬을 낳는 보행의 리듬. 보행이 생각을 낳습니다.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보행의 리듬은 풍경을 지나며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다시 보행이 생각을 낳는다. 보행의 리듬이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중요한 말 있나? 이미 다 봤죠. 다음 페이지.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할까요? 걷는 일은 보는 일. 걷는 일과 보는 일은 똑같은 거다. 같다. 걷는 건 보는 거야.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걷는 일은 보는 일이고 또한 걷는 일은 느긋한 관광이다. 걷는 일은 느긋한 관광이다.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아, 걷는 일은 사색에 이렇게 할까요? 도움을 줍니다. 걷는 일은 사색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 저 인천 사는데 인천 그 교육청에서 하는 그 캠페인 중에 하나가 일것스 있어. 일것스. 읽고, 걷고, 쓰기. 그래서 되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여행이 경이와 여행은 놀라와 해방과 정화를 얻자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좋다. 세상을 한 바퀴 돌면 여행의 경이와 해방과 정화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화살표. 하지만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여행의 해방과 경이와 정화를 얻을 수 있어.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고 아니 여행이 아니라 몸을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건 좋아.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지만 제자리에서 걷는 것, 안전띠에 묶여서 전 세계를 도는 것 밑에다가 요렇게 쓸게요. 나름 가치는 있어. 하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나 배, 비행기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제자리에서 걷고 안전띠에 묶여 전 세계를 돌 수 있다. 나름 가치는 있어. 하지만 어떻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해. 나름 가치는 있어. 하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해.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저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헷갈리니까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끊고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있어야 거꾸로 화살표.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난다. 몸이 움직여야 마음에서 뭔가 일어난다.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것은 그것 때문이다.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다. 빨간색 체크. 수단은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다. 이렇게. 걸어야 돼. 사실 걸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이렇게 주변 풍경 보면서 걸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걷는 거라서 맨날 추리소설 읽고 있어서 어우씨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칼 맞아 죽던데 막 이런 생각하고 두리번 하는데 그게 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어. 서현영 막 이런 거 보면 그냥 길 가다 칼 맞아 죽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길거리에서 비명 소리 들리면 소란스러우면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반대로 뛰어.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걷기는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를 통해 마음을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은 그렇죠. 제가 빨간색 체크한 이유가 따로 있죠. 보행인 동시에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걷기는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단이지만 걷기를 통해 마음의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 걷기 자체가 목적이다. 걷기는 자기 마음을 여행하는 거다. 걷기 자체가 목적지다. 걷기 시작하면 이미 나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걸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괜찮나요? 네.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와 볼게요. 글쓴이가 걷는 일은 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걷는 일은 보는 일이다. 걷기를 할 때 눈을 감고 할 수는 없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풍경이 역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 그 바뀌는 풍경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지. 걷는 일은 보는 일이야. 보는 일은 생각을 낳는 거야. 걷는 일이 글쓴이에게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생각을 유발하는 보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좋네. 걷는 일은 생각을 유발하는 보기다. 생각을 유발하는 보기다. 걷기는 생각을 유발하는 보기다. 걸으면 보게 되어 있어. 보면 생각하게 되어 있어. 며칠 전에 우리 부인님이 얘기했죠. 오빠 걷는데 거기 그 옆에 있는 고깃집 있잖아. 글로 와. 응? 3개월을 걸었는데 거기 고깃집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이 아저씨 글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나 분명히 내 눈에는 들어왔겠지. 다음 페이지. 됐고, 두 번째 글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글은 훨씬 쉽고요. 훨씬 쉬워요. 이렇게. 자, 옆에 오른쪽으로 와봅시다. 앞에 글은 뭐였었지? 걷기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이었어. 제재 안내 두 번째, 걷기의 건강학. 이 글은 걷기를 운동의 하나로 보고 걷기 운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문이다. 걷기라는 운동의 특징과 걷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 운동 시간, 운동 주기, 운동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걷기 운동할 때 주의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글이다. 앞에 것처럼. 앞에 이 걷기 인문학에 관련된 거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거야. 당신은 걷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끝. 이거지. 왼쪽으로 와서 이제 본문 보러 갈게요. 걷기 운동은 생활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뭐 하다고? 걷기는 안전하다. 걷기 운동은 허리,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 좋은 운동이다. 뭐뭐이기 때문에 좋은 운동입니다. 밑에다가 인과 그리고 화살표 요로 방향으로 해놓으면 되지. 또한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그렇지. 연봉 한 2억 넘어야지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운동화만 하나 있으면 돼.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는 아니다. 적절한 방법과 유의점이 있다. 걷기 운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걷기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날 더워지고 추석 전에 쉬지 않고 한 5km 정도 뛰어보는 거예요. 뛰어보는 거. 이렇게. 처음 뛰어봤는데 확실히 살쪄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 심장 터질 것 같고 엄청 많이 온 것 같은데 한 100m도 안 와 있더라고. 걷기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의 이야기 있고요. 장점을 어떻게 나열했고 내용 전개 방식 인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 전개 방식 정도는 확인하셔야 한다. 걸을 때의 장점 안전해요. 초보자 여러 사람들에게 좋아요.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아요. 시간, 장소, 경제 여건에 영향받지 않고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밑으로 또 내려오죠. 걸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흔들면서 걷는다. 걷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자세. 걷기의 자세. 발을 디딜 때에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는 걸 반복합니다. 걷기 방법. 벌써 옆에 써 있죠? 걷기의 자세와 방법이라고. 걷기는 속도에 따라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이 됩니다. 끊고 분류. 평보는 동그라미 1시간에 4km 보폭 정도의 속도로 걷는 거고 속보는 동그라미 1시간에 6km 정도 경보는 1시간에 8km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평보
속보, 경보로 분류해 놓고 평보는 뭡니다. 속보는 뭡니다. 경보는 뭡니다. 라고 하면서 정의 요렇게 하나 더 써놔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조상님들이 이 쓰는 거리단위 심리, 이심리 있잖아. 이게 나는 표현이 너무 멋있어. 심리라는 단어에는 거리와 시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 심리면은 보통 한 3.8km 정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대로 걸으면 1시간 거리라는 거야. 옆에 마을까지 얼마나 돼? 거리가 한 20리 되나? 걸으면은 2시간 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있는 거지.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요? 속보, 체력 증진, 심폐기능 향상. 보폭은 평상시보다 약간 넓게 합니다. 걷기 운동은 속보가 좋고요. 왜냐하면 체력 증진이나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3, 4일, 운동 시간은 40에서 50분,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와 주당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정리된 거 있죠? 걷기의 종류, 걷기 운동의 방법, 걷기 운동 방법 뭐라고? 속보로 하세요. 정도. 다음. 모든 운동이 그렇듯 걷기 운동도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준비 운동 네모. 그러면 네 번째 단락에는 뭐 나오겠어요? 준비 운동 얘기가 있겠지. 준비 운동은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의 관절 위주로 하고 스트레칭과 같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준비 운동에 대한 설명. 연령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걷기로 시작하고 끊어. 점차 속도를 빨리 하고 시간을 늘리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엔 느리게, 나중에 속도를 빠르게, 익숙하게, 의욕만 너무 앞서지 말아요. 걷기 운동이 끝나면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절 위주로 정리 운동도 해 주어야 합니다. 라면서 준비 운동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준비 운동 이야기해 주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운동하고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내세요? 걷기 운동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바람직한 걷기 운동의 과정.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줬지. 오른쪽 위에 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었나? 네, 평보, 속보, 경보 됐고 준비 운동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운동도 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들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축구 경기 보면은 저기 후보 선수들이 나갈 때쯤 되면 미친 듯이 막 스트레칭하고 뒤에서 뛰고 있는 거야. 부상당하지 않게. 초기 운동 단계에서는 언덕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 운동 단계에선 언덕길 피하는 게 좋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 별로야. 겨울에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눈길이나 빙판길 좋은데 아니야.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충격이 관절이 그대로 전달되므로 운동장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멘트, 아스팔트 안 좋아. 왜냐면 충격의 관절에 그대로 전달되니까. 라면서 인과 운동장 좋아. 그러면 운동장이랑 시멘트, 아스팔트 서로 삿대질. 그리고 옆에다가 대조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겨울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가슴의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차가운 공기 좋은 거 아니야?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러닝머신 이용합니다. 됐을까요?
러닝머신이 아니고 원래 정식으로는 뭐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거 원래 옛날에 고문 도구였었던 거 알아요? 죄수들 하루 종일 걷기 만드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고문하고 있다. 옆에 오른쪽 미리 볼게요. 이건 맨 마지막에 봐야 되지만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 이 글을 쓴 목적 그럼 옆에다가 하나 슬쩍 쓰면 돼요. 아, 이거 글의 종류 설명문이었지. 설명문은 뭐예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독자를 이해시키는 게 설명문이지. 일단 걷기에 대해 긍정적이야. 걷기 운동의 장점, 웃는 방법,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알려준다. 옆에다가 또 괄호해 놓고 정보 전달. 그러니까 이 좋은 거 하세요지. 걷기 운동을 권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걷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 다시 왼쪽 본문으로 올게요.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 화살표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한 속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나 건강해질 거야 하면서 미친 듯이 빨리 걸어 길에서 하다 쓰러진다는 거지. 따라서 평상시에 무릎, 허리를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점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는지 점검. 운동할 때 가슴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운동하다가 기절한 적이 있는지, 기타 질환이나 정형외과적 뼈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자신에게 적합한 강도로 운동한다. 속보가 좋대 라고 해서 읽고서 내 몸이 그런 상태가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처음부터 속보하다가 운동 첫날 실력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걷기 운동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점들을 뭐 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다. 걷기 운동 방법에 대해서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죠. 자세, 방법, 걷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 걷기 운동에 대해 주의할 점 다 나와 있고요. 밑으로 또 내려가자. 걷기 운동, 걷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건강에 여러모로 이로운데 특히 열량을 소비하는데 더없이 좋다. 오, 걷기의 장점. 열량 소비.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걸 확인해라. 체크. 체중 조절이 목적이다. 길고 느릿한 걷기가 좋다. 오래 걸어야 돼.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춰 장시간 걷는 것이 좋다. 적합한 속도로 장시간 걷는 것. 살 빼려면 오래 걸어야 돼. 그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뼈 관절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우정을 쌓게 하여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력을 갖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머, 걷기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보면 인터넷 그런 거 많아. 사람들 코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시에 모여. 몇 시에 모여서 사람들이 특별히 얘기도 안 해. 그냥 갈까요? 하고서 그냥 뛰고 도착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런 모임들 되게 많아. 이렇게 러닝메이트 뭐 그런 거 찾는 것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걷기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 장점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시 한번 이 글을 쓴 목적은 뭐예요? 걷기의 장점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방법에 전달해 주어서 걷기의 긍정적인 아저씨가 걷기를 뭐 하는 것, 권유하는 것. 하지만 주의할 점도 알려주고 이런 거겠죠. 걷기에 대해서 글 3개 나온다 그랬는데 벌써 우리 몇 개 했다? 2개 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된다. 수필 나왔고 설명문 나왔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나오면 돼? 연극대본 이런 거 나오면 좋겠지. 걷기에 대해서.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표정 아주 적절했고요. 다음 페이지.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오른쪽 먼저 볼게요. 이 글은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도, 걷는 거야, 워킹.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아, 이 글은 뭐뭐 해야 한다 주장하는 글이라고. 글쓴이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의 보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 스코어, 걷기에 얼마나 좋은지 점수를 매겨놔. 그것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글쓴이의 의도, 저는 뭐라 그랬죠? 주장하는 글이라고 이렇게 후려쳐서 설명했지만 밑에 봅시다. 글쓴이의 의도, 워크스코어라는 게 있어 여러분. 미국에서 이거 지금 벌써 활용하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 보행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치와 점수 매기는 거야. 부동산 업계,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이 집은 남양이에요 라고 부동산 업자들이 광고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얘기한다니 주변에 걷기 좋아요. 그게 큰 메리트가 된다는 거지. 마트 5분이면 갑니다. 걸어서. 이런 거지. 관공서 저기 동사무소요? 한 7분만 걸으시면 돼요. 여기 앞에 여기만 길만 건너시면 돼요. 신호 걸리면은 9분, 안 걸리면 7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애들 학교 가는 거 걱정이죠. 이렇게 단지 안에 아파트가 이렇소. 걷기 참 좋아요. 뭐 이런 거지. 애들 걸어서 갑니다. 이런 거요. 잠깐만 나가면 공원 있는데 거기가 표에 작살이죠. 걷기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줘. 우리나라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밑줄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옆에다가 괄호 쳐놓고 주장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이제 왼쪽으로 와서 본문 보러 갈게요.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걷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걷기의 여기까지 끊어놓고 걷기의 장점. 걷기의 긍정적 효과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되면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는 도시 사업에서 빠지지 않는 연구 과제로 자림을 매김했었습니다. 요즘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이슈예요. 사람들 여기에 관심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강도시를 목적으로 삼아 전국의 여러 도시가 앞다투어서 올레길, 둘레길 같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걷기 대회 개최하고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국내에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니들 하는 일이 약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한 산책로가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이 걷기 길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의 골목길, 통근로의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한 듯하다. 나는 일상이 이루어지는 동네 골목길, 통학로의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에 더 관심 가져야 돼. 일부러 걷기 좋은 길 만들 것도 좋지만 여기에 더 관심 가져줘. 이거야.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관심이 미미한 듯하지만 반면에 대조
외국에서는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걷기 좋은지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실제 도시 계획에 활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도시는 걷기 점수가 별로네. 사람들 살기 좀 불편하겠는걸? 걷기 점수를 좀 높여줘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도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지.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와 달리 앞서서 나가고 있어요.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최근에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1. 환경 보호를 위해서 2. 도시 설계를 기존의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입니다.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무엇을 도시 설계를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1번과 2번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1, 2는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 설계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 미국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그치와 미국 그 비만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우와 이거 뭐 됐어 더 말하면은 비하되는 표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하긴 하더라고.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걷기의 운동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끊어. 그러면 이미 말은 전제가 있어. 비만이 위험한데 걷기 운동의 효과가 있어. 아, 걷기는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걸으면 비만을 피할 수 있어. 그게 전제지.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이게 사실 시험 포인트예요. 공공기관과 민간 둘이 합쳐서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야.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 길은 어떤 길입니다 라는 걸 정부에서도 알려주고 민간 기업에서도 알려줘. 실제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시 정부 차원에서 가로망, 보도망, 신호등, 횡단보도 등이 도시 지리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공개하는 건 누구야?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 이렇게. 한편 미국에서는 시애틀 본사를 둔 워크스코어가 거리에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시정부, 공공기관에서도 애쓰고 있고 민간 워크스코어 얘네도 힘쓰고 있어요. 뭐 하기에?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겨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워크스코어는 미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특정 주소지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범위를 이루는 오케이 얘네들이 하는 일 뭐예요? 보행 환경을 0에서 100점 단위로 환수해서 점수화하여 웹사이트와 휴대폰에 공개하고 측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걷기 좋은 도시의 순위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걷기 좋은 도시 1위 뭐 그런 거겠지. 기본적으로 워크 스코어는 그럼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이제 뭐가 궁금해? 어떻게 점수를 매길까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해줘.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데요? 누구한테 가산점을 주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하지.
기본적으로 워크스코어는 특정 지점과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의 생활 편의 시설의 거리를 측정하고, 생활 편의 시설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어느 한 지점을 찍어 그 지점에서 도로 보도 5분 거리 0.4km 400m 이내의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점은 높은 점수. 걸어서 5분 만에 뭐 마트, 도서관, 경찰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점수가 높아. 이렇게.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걷기에 더 좋은 도시인 거지, 거기는. 또한 인구 밀도, 구역의 길이, 교차로 밀도와 같은 보행자 편의성도 점수에 반영합니다. 보행자 편의성도 점수에 반영. 5분 내에 얼마나 시설이 많습니까? 걸어서 5분 내에. 다음, 걷기에 얼마나 편안합니까? 5분 내에 있을 거 다 있어. 근데 그 길이 어두워, 위험해. 살인 사건이 막 일주일에 서너 건씩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걸어서 5분인데 신호등이 엄청 많아. 이런 것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의 점수는 해당 지역 내에 지점이 갖는 점수의 평균으로 환산합니다. 이 도시에서 여러 지점을 찍겠지. 그리고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걔네들 평균을 낸다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워크스코어에서는 해당 지점이 얼마나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인지 점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의 점수도 산출해서 제공합니다. 걷기 점수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기 점수, 대중교통 접근성 점수 이렇게 제공합니다. 워크스코어는 부동산 업계뿐만이 아니라 언론, 학계, 시정부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워크스코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이야, 민간. 민간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점수를 여러 영역,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지. 밑에 보행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일상의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은 미미해. 올레길, 둘레길 만드는 데만 관심이 너무 많아. 하지만 외국에서는 자신의 동네의 보행 환경을 점수로 알아볼 수가 있어 실제로 도시 계획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라는 것들. 됐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아저씨는 어떠한 생각이 깔려 있어? 걷기에 대해 글쓴이는 걷기는 중요해. 장려할 만한 좋은 일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라. 끝. 아니야. 구축하여 도시계획에 활용해라.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 근거로 뭐를 들었어? 미국을 예로 들었지. 밑으로 내려가자.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는 국내에서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도시 재생 사업 등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는 중요한 주제예요. 이를 위해 현재의 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과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네 걷기 좋은 동네 만들고 싶습니까? 네. 현재의 도로 환경 먼저 분석하시죠. 데이터 구축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보 제공해서 공개하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선진화된 정보 기술을 갖춰서 새로운 공간의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합니다. 좀 찜찜하시겠지만 걸어 다니시는 거 그 정보 좀 저희들이 알아서 수집할 수 있게 좀 동의 좀 해주실래요? 만 하면 니들 집 나서면서 휴대폰 없이 나선 적 있어? 거의 없을걸? 그렇지 않나요? 늘 들고 다니지 않나? 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하기는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라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민관이 협력하여 민간, 공공기관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는 뭔데요? 대표적으로 더 서울시 도시시설물 관리 커뮤니티 맵이 있어.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시에서 수집하고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도블록 깨졌는데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돼. 이렇게. 저기 신호등불 잘 안 들어오는데요. 찍어서 보내면 돼. 여기 자동차 엄청 과속하는데 위험한 것 같은데 해서 찍어서 보내줘. 이런 거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이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려면 끊어.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시설,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으로 하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됐을까? 야, 걷기 좋은 도시 만들어가 아니라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요래요래 해야 한다. 왜? 걷기는 좋은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되어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 있고, 오른쪽으로 걷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이제 정리하러 갈 거예요. 어머. 걷기에 대해 잠깐만. 최대한 빨리 정리해드리고 실시간 드릴게요. 글쓴이가 가에서 10년 전부터 이 길을 걷게 된 까닭 3개 있었지. 3개 있었어. 3개 있었어. 불안을 떨치려고, 일을 쉬려고, 일을 하려고. 이 3가지 있었어. 이렇게 3가지 있었다 정도만 떠올리고, 가의 다음의 구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담컨대 도경씨, 이거 100%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요만큼 100% 시험 문제입니다. 윗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른데 미음 하나 더 해놓고 의미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 앞에 설명한 거라서 얘네는 읽고 확인해 놓으셔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안 들어오는 글이 있어. 너무 솔직했나?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주제적, 내면을 여행할 수 있다. 걷기를 통해서. 나에서는요, 올바른 걷기 방법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주죠. 걷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봅시다.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 패스.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무엇이며 이 글을 쓴 의도는 뭡니까? 걷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글쓴이의 의도는 걷기 운동을 권유하고 독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걷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 글을 썼다. 정보 전달 목적.
걷기에 대한 다의 관점을 파악해 봅시다. 워크스코어 사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여기 주제야. 글쓴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걷기는 중요하다, 장려할 만한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밑으로 내려오죠. 주제 통합적 관련과 해서 첫 번째 가의 글은요, 걷기에 대해 추상적이고 비유적이었고 나는 올바른 걷기를 설명해 주고요. 다에서는 요래요래 해주세요.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의 수필은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걷기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걷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걷기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다에서는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해서 국내에서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정서를 표현한다, 정보 전달한다, 설득한다, 주장한다. 정서를 표현한다, 정보 전달한다, 주장한다. 그 말이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 가나다 가운데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점 써보세요. 패스. 걷기에 대해 생각 한번 나눠보세요. 해보세요. 가나다를 종합해서 의미를 재구성해서 걷기를 소재로 짧은 글 써보세요. 이라고 됐고 됐어. 다음 페이지.